안녕하세요 여러분. 논리로 푸는 영어 잉글로직스의 이세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잉글로직스 7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실전 문제 풀이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볼 텐데요. 실전 문제 풀이 중에서도 우리는 가장 먼저 빈칸 문제부터 풀어볼 거예요. 자, 빈칸 문제를 왜 먼저 풀어보느냐? 빈칸 문제는 총 이제 모의고사에서 4문제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제 5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제 2문제짜리 작문 유형에서 빈칸 한 문제가 어휘 문제로 지금 변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총 4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빈칸 문제는 이제 문제 출제자들이 사실상 이제 시간 배정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문제 유형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다면은 그 남는 시간을 다른 부분에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빈칸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빈칸 문제를 먼저 풀어봄으로써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먼저 좀 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 시작합니다. 자, 그럼 빈칸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앞의 시간들에서 글 전체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의 논리 전개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글이 이제 어떠한 소재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즉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움직일 경우에 그 두 가지 개념은 실제로 같은 개념이다. 혹은 수평적으로 움직일 경우에 그 두 가지 개념은 다른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자, 그래서 빈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빈칸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같은 것이고 어떤 것이 다른 것이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럼 같은 것이 등장을 한다면 그들의 특징은 똑같을 거고, 다른 것이 등장한다면 그들의 특징은 서로 다른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어떠한 글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정해진다면 그 핵심 개념에서 좋은 것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 얘기하는 것과 나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글 전체에서는 거의 한 가지 정도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 좋은 것을 내가 찾아야 되는지 나쁜 것을 찾아야 되는지 그걸 중심적으로 우리가 글을 보게 된다면은 빈칸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하관계, 즉 의미상으로 위아래로 내려오는 관계는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요. 수평관계, 즉 이제 동등하게 양쪽으로 벌어지는 관계, 뭐 남성 여성이라든지 뭐 혹은 뭐 식물과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서 그래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수직관계라고 해서 항상 같은 것은 아니고 수평관계라고 해서 항상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몇 번 언급을 한 적도 있는데, 바로 글쓴이의 의도가 들어있다면 수직관계도 다른 것이 될 수 있고 수평관계도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분명 인간은 동물의 하부관념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사실상은 같은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글쓴이가 중간에 반면에 혹은 그러나 이런 식으로 연결을 넣어가지고 얘기를 뒤집는 경우에는 동물과 인간은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같은 경우에도 분명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수평적 관계입니다만 마찬가지로라는 얘기를 넣게 되면 이 두 가지는 인간의 하부 개념으로서 같은 게 돼버리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글쓴이가 의도를 전달하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칸이 등장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건 이 글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혹은 최소한 핵심 개념의 하부 개념으로서 핵심 개념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빈칸이 나오는 부분이 이 글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반드시 이해하셔야지만 우리가 빈칸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어떠한 과정을 밟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빈칸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바로 빈칸의 위치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빈칸의 위치라는 거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봤을 때 빈칸이 어디에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의 위치가 어디냐, 이것이 중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빈칸의 위치가 가장 상단부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상단부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하단부, 중중하단부, 중간이나 하단부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최하단부에 있느냐. 이것들이 우리가 이 문제를 풀이하는 접근 방식에 상당히 큰 차이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칸의 위치가 어디인지부터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의 위치를 최초의 논지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최초의 논지라는 것은 이 글에서의 뭐에 해당하는 개념? 핵심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빈칸 있는 문장 자체가 이 글을 망라하고 있구나, 혹은 이 글 전체의 핵심적인 개념에 적어도 하부 개념이구나,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런 식으로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빈칸이 있는 문장을 먼저 읽으시면서 그것을 먼저 최초의 논지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빈칸의 내용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글에서 핵심적으로 좋다라고 등장하는 개념 혹은 나쁘다라고 등장하는 개념은 한 개씩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어떠한 글을 읽었을 때 만약 이 부분이 좋은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글 전체에서 핵심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것을 찾으시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쁜 것에 해당한다 그러면 글 전체에서 좋은 것에 해당하는 것의 반대 개념이라든지 혹은 나쁜 것으로 이야기되는 개념을 찾아보시면 되겠다, 이 얘기인 겁니다. 네 번째로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맨 처음에 빈칸의 위치 파악하셨잖아요.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병렬 문장이 들어있을 위치를 읽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빈칸의 위치가 어디에 존재하냐에 따라서 이것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는 같은 개념이라든지 혹은 하위 개념 혹은 상위 개념이 등장할 수 있는 위치가 거의 정해집니다. 그리고 물론 완벽하게 100% 정해진다라기보다는 가능성이 높은 위치들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먼저 읽어봤을 때 가장 빠르게 빈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독해가 다 되었는데도 답을 고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 즉 제가 찾아야 된다, 본인들이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용과 본문에 있는 이 답안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두 개가 결국은 같은 이야기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형태는 짧은 단문의 빈칸보다는 좀 이제 빈칸의 답안이 긴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같은 것으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들, 그 부분까지를 해결하는 거를 이 빈칸 문제 풀이 방식에서 어떠한 목표로 삼고 한번 나가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서는 실제로 빈칸 문제들, 예문들을 들어가지고 문제 풀이를 해볼 텐데, 이 빈칸 문제 풀이를 이제 선생님이 한 2타임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의 위치별로도 문제들을 여러 가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빈칸의 길이별로도 문제를 여러 가지 보여드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지금 보시는 빈칸 같은 경우에는 빈칸의 위치가 거의 최상단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앞에서 글구조 설명을 했을 때 가장 맨 처음에 일반적 개념 혹은 핵심적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 있는 문장들이 어떤 문장이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었죠. 어떤 개념이죠? 핵심 개념, 즉 일반적인 혹은 핵심적인 개념이 위에서 지금처럼 등장을 하고요. 이 뒤에서 구체적 사례를 등장시켜서 일반 개념을 강화시키고 제일 마지막에선 상황에 따라서 양괄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이걸 말고는 맨 위에서 이제 핵심 개념이 등장하는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빈칸의 위치가 지금처럼 가장 위에 존재할 경우에는 이런 글의 구조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글의 구조를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가장 쉽게 풀 수 있느냐? 어디부터 주목을 하시라고요? 양괄식부터 주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글에 양괄식이 존재한다면 이 핵심 개념과 양괄식은 사실상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엄청나게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양괄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양괄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문장은 최소한 뭐로서의 가치는 가진다? 최종 논지로서의 가치는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 최종 논지는 일반적 핵심 개념에 대한 사례에 해당하니까요. 여기에서 읽으신 내용을 상위 개념으로서 끌어올리시면 되겠죠. 혹은 최종 논지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때는 어디를 읽어서 구체적 사례를 읽어서 상위 개념을 추론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파악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구조에 따라서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를 이제 한번 보시죠. 빈칸이 있는 문장부터 해석하는 게 기본이니까요. 자, 시작합시다. hands, 손이라는 것은요, are in fact used for typing in two senses of the word. 이란 두 가지 종류의 단어들을 타이핑에 넣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걸 전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네, 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빈칸이 있는 부분이 핵심적인 개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정도에서 손에 대한 핵심 관념 혹은 일반론 정리를 할 이유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빈칸이 있는 부분까지 읽고 이것들을 문장 정리의 방식에 따라서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우리는요, use fingers to write words with keyboards. 키보드를 가지고요, 어떠한 단어들을 입력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또한 use them, 그것들을 사용하죠. as input for 빈칸, 빈칸에 대한 입력 장치로서 사용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손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빈칸에 대한 입력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여기까지는 앞의 내용들 보시면은 이게 어떤 얘기인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정리되는 건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이 글을 읽어야 된다고요? 네, 양괄식이 있는지를 먼저 보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양괄식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따옴표가 있네요. 그래서 락커라든가 혹은 college graduate, 이 두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문제는요, 락커든 college graduation A시든 이거는 일종의 뭐 예시에 해당하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굳이 양괄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최종 논지로서의 가치는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마지막 부분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손해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A sculling, 해골반지죠. 해골반지. 오? 그러면 이 글의 내용이 위에서는 뭐와 관련되는 내용이었지만, 손과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이 글이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다고요? 반지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에는 반지를 끼니까 반지라는 것은 손이 보여주는 하부적인 개념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과 반지는 사실상 상하 개념으로서 퍼져나간 거니까 같은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지 중에서도 하부 개념으로서 뭐가 등장했으니까? 해골 반지가 등장을 했으니까
해골 반지도 반지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글 전체에서 손과 해골 반지는 사실상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해골 반지는요 아마도 락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럼 해골 반지의 특징은요 락커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구체적 사례란 말입니다. 양괄식이 아니고 구체적 사례는요 그냥 하나를 읽음으로써 상위 개념을 이끌어내셔도 좋지만 조금 불안하죠. 그러면 한 개 정도만 더 읽어서 두 개의 공통점을 통해서 상위 개념을 이끌어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뒤에 가볼게요. 클래스링, 학급 반지는요 may say college graduate, 대학교 졸업생이라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학급 반지죠. 학급 반지의 특징은요 대학 졸업생을 보여준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봅시다. 각각의 반지가 결국 여기에서 한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를 위로 한번 끌고 가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장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1, 2, 3, 4, 5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과 관련되는 내용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는데, 1번에 있는 의학적인 진단이라든지 3번에 어떠한 창의적인 표현이라든지 4번에 있는 비이성적인 판단이라든지 5번에 있는 심리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와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번? 2번 사회적인 분류를 우리는 이 답으로서 선택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락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졸업생이라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상당히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굳이 읽지 않고도 이 글 전체의 핵심적 내용들을 파악하고 문제를 지금처럼 푸실 수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서 답안을 추론하지 못할 가능성도 물론 존재하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양괄식이나 최종 논지 부분을 읽어서 답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디를 보시라 그랬어요? 그냥 구체적 사례를 그냥 보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구체적 사례, 빈칸 뒤에 있는 부터 구체적 사례가 등장하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구분합니다. 뭐를요? What type of person we are viewing.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을 보고 있는지를 구분하죠. 뭐 함으로써? 그나 그녀의 손을 봄으로써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손을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를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것과 유사한 답이 되는데, 문제는 저기까지만 읽었을 경우에는 이게 4번에 있는 irrational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이야기를 읽으셔야 되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손은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저기까지 읽으셔야지만 이 답을 2번으로서 확정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푸시던 아니면 최종 논지를 읽어서 푸시던 어느 방식이건 정확한 방식이니까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글 중간에서 글이 전환되는 부분은 없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다른 위치, 빈칸이 다른 위치에 등장하는 경우의 문제도 한 번 더 풀어보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아까 전에서는 빈칸이 가장 윗자리에 등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빈칸이 중간 자리 정도에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빈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지금 빈칸의 위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장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것을 중상단부의 빈칸 혹은 중하단부의 빈칸, 이 두 개를 나눠서 이해를 해봅시다. 자, 중상단부의 빈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위치라기보다는 약간 더 위에 있는 위치 정도가 되겠죠.
이러한 빈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일반 개념의 확장으로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글 전체를 처음부터 읽어서 글 전체가 확장돼서 바뀌어 나가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핵심 개념을 형성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고요. 중하단부의 빈칸 같은 경우에는 글 전체가 중앙부의 핵심적 관념이 나왔다라는 데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선생님이 구조론 얘기를 할 때,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위치가 글의 핵심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형태를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반전이 있는 글이었고요. 두 번째는 해결책이 존재하는 글이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글의 특징이 무엇이냐니까 이 글 위에서는 이거에 대한 얘기들, 즉 어떤 부분에서 반전을 일으킬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해주지 않는 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글들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위에보다는 어디를 읽음으로써, 아랫부분을 읽음으로써 답을 찾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 형태는 이 위에 있는 형태보다는 이 아래에 있는 형태에 가까우니까 우리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읽는다고요? 아랫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어볼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빈칸이라는 것은요, is contrary to the best interest and spirit of science. 과학의 정신이라든가 혹은 최고의 이익과는 위배되어지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당연히 빈칸에 대한 얘기겠죠. 그럼 빈칸의 특징은 뭐라고요? 과학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죠? 빈칸을 우리가 긍정이라고 봐야 될 것인가 부정이라고 봐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과학 정신에 위배된다는 건 누가 봐도 부정적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빈칸을 중단부 정도에서 봤습니다만 아까 전에 중상단부의 빈칸이 있건 중단부의 빈칸이 있건 상관없이 우리는 이 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반적 개념 혹은 핵심적 개념이 확장된 형태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중상단부의 빈칸과 중단부의 빈칸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느냐? 중상단부의 빈칸은 이야기가 변화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그 부분까지 읽으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중단부나 중하단부의 빈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부터 읽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개념이 이만큼 확장된 것이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은 어디에 등장할 수 있다고요? 양괄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에 등장할 수가 있겠죠. 자, 혹은 이거를 단순히 반전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제일 마지막 부분이 뭐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까 절충적 개념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부분이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식으로 이해하건 상관은 없습니다. 중단부에 빈칸이 있거나 중하단부에 빈칸이 있으면 어디서부터 읽으시라고요? 마지막 글부터 먼저 읽으시고요. 거기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구체적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상위 개념을 끌어내세요.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 this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this seems to be inevitable in the world as it is today. 그것은요, 이것은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세계에서는요, 불가피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시작했습니까? this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this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앞에 문장을 읽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할 이유를 못 느끼니까 일단 잠깐 놔둬봅시다. 밑에를 읽어서 답이 안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this를 다시 찾아서 올라가셔도 시간상으로 이제 큰 어려움은 없으니까요.
자, 한번 뒤에 가볼게요. 자, 그러나 나왔습니다. 불가피하다는 것은 그냥 현실이라는 건데 그 뒤에 그러나가 나왔으면 얘기는 저기서부터 전환되니까 우리는 뭐를 중심으로서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서 이 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It is nevertheless wrong in principle. 그것은 원칙상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잘못된 개념, 부정적인 개념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글에서는 우리는 this가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this라는 것이 뭐하고 똑같은 것이다? 위에 있는 부정적 개념하고 똑같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굳이 위로 올라가서 this를 다시 찾아보는 것보다 우리는 뭘 주목하겠다고요? 이상적으로라는 표현을 주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이상적이에요? 그럼 이 상황은 좋은 상황일까요? 나쁜 상황일까요? 근데 당연히 좋은 상황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상적으로가 나왔으니까 이 뒤에서는 긍정적 개념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위에서 계속 부정적 개념을 봤으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긍정 개념은 위에서 등장하는 부정 개념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적으로 freedom to publish 이러한 출판의 자유는요 should be a basic right 기본적인 권리여야 됩니다. 모든 연구자들의. 자, 그러면요 이상적으로 뒤에 나오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에 대한 얘기였습니까? 출판의 자유, 뭐 발표의 자유,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출판의 자유의 특징이 뭐였죠? 기본적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 권리라는 건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거니까 이 글에서는 출판의 자유를 긍정적인 개념으로서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출판의 자유가 긍정이라면 이것과 정반대에 있는 빈칸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럼 출판의 자유의 본질이 내가 연구한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본질로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은 내가 알아낸 것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것이 빈칸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답이 몇 번이 될까요? 라는 겁니다. 당연히 1번밖에는 답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예문을 총 3개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3개 보시는 예문들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답이 짧죠. 그리고 이러한 짧은 단문적인 빈칸의 특징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답안을 헷갈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긴 예문들을 가지고도 수업을 해볼 텐데요. 그때는 좀 더 오늘보다 약간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때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오늘 듣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빈칸 문제들에 이제 직접 적용시켜서 한번 풀어보시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요. 아까 전하고도 좀 다릅니다. 이번엔 빈칸의 내용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존재하고 있죠. 물론 최종 문장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요. 빈칸이 하단부에 존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최하단부는 또 구분이 될 겁니다. 하단부에 빈칸이 있다면요. 우리는 이 빈칸을 핵심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크게 3가지 정도로 여기에 빈칸이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납이라고 부르는 것. 즉 위에서 구체적 사례를 들고 이 사례들을 종합해서 일반적 개념을 이끌어내는 귀납적 구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반전이 있는 글에 어떤 개념? 절충 개념, 혹은 제일 마지막에 핵심 개념을 당시 한번 등장시키는 양괄식의 개념, 이 3가지 정도로 보통 하단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단부에 빈칸이 나오는 형태를. 그러면
이 세 가지들을 한 번에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글을 이해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바로 이 뒤에 있는 문장을 먼저 읽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문장들은 바로 앞에 있는 문장들을 다시 한번 등장시킬 가능성이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뒤에 문장들을 잘 이해하시면 바로 앞에 있는 글을 한 방에 이해할 가능성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뒤에 문장을 읽어도 글 전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글은 어떤 개념이다? 양관식의 개념이거나 혹은 이런 절충 개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럼 양관식의 개념이라면 우리는 어디를 반드시 읽으셔야 된다고요? 맨 윗부분을 읽으셔야 되는 거고요. 절충적 개념에 해당한다면 글 전체에서 반전이 있는 부분을 읽으셔야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It appears that, 저기서부터 문장이 시작을 합니다. 자, it appears that, 대절이하인 것처럼 보입니다. Even at very young ages, 매우 어린 나이대에도 아이들은요, begin to tune into the 빈칸 on winning, 승리에 대한 그러한 빈칸에 맞춰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누구 얘기입니까? 아이들 얘기죠. 그럼 아이들의 특징은 뭔가요? 승리에 대한 빈칸에 맞춰가더라. 이것들이 아이들의 특징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약속했죠? 일단 문장을 끝까지 읽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록 They do not yet share it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아직은 공유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재밌는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even though라는 양보절의 단서죠. 양보절이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양보절 뒤에 나오는 내용은 주절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뒤에 내용이 그들이 아직까지 공유하지 않은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위의 내용은 그들이 아직까지 공유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맞춰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간 내용은 그들 스스로의 가치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죠. 즉 어린이의 가치가 아닌 것이 이 빈칸에 들어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뒤에 한번 가볼게요. What children do share. 아이들이 진정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은요, 재밌고자 하는 어떠한 바램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은 승리에 대한 빈칸에 맞춰가는데, 이 승리에 대한 빈칸이라는 것은 결국 아이들 스스로의 관점은 아니다, 의 관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아이들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하고는 상반되는 것이다? 단순한 fun, 재미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읽었는데 아직까지 이 글의 내용이 우리가 뭔지를 알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빈칸의 내용이. 자,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위로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대절 이하를 주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The primary goal of the professional athletes as well as many others. 이러한 많은 어른들뿐 아니라 전문적인 운동선수들의 주된 목적, 즉 승리라는 것이 is far less important to children. 아이들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글을 정리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승리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특징은 뭐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다고요? 아이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누구의 관심사다? 어른의 관심사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끌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승리라는 것이 결국 어른의 관심사니까요,
이것이 여기에 바로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로 답을 2번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문제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위험할까요? 이걸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여기에서 빈칸이 등장하는 개념은 첫 번째 양괄식일 수 있고 두 번째 절충적 개념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만 해서 이 부분만 보시고 이 답을 2번이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 however에서 반전이 일어난다면은 이 글의 내용은 2번이 답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however라는 역접이 이 글 전체를 반전을 일으키려면 어떠한 조건이 만족돼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 있는 내용이 위에 있는 내용에 대한 반전을 보여주고 있어야 된다, 내용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이것이 반전인지 아닌지를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팀의 성공은요, was related to how much the children thought.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의 코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와 관련이 된다, 이 얘기라는 거죠. 결국 승리라는 것은 아이들의 부모의 취향과 관련된다는 거고요. 아이들 본인들의 관심사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그냥 등장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아이들은요, 부모의 취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뭐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요? 승리에 관심을 가지게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승리라는 것은 아이들 본연의 관심사는 아닙니다만, 이 승리라는 것을 아이들의 부모들이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 들어가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의 부분을 답안으로 선정을 하셔도 똑같은 답을 얻을 수는 있을 겁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장하는 내용이 여기에 다시 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위의 부분은 어디를 그냥 보여주는 부분이다? even도부터 여기까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however부터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글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절충적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십니까? 이 문제가 오늘 푼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렵죠. 그냥 절충적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 위에 있는 일반적 개념과 반전 내용이 이 한 문장 내에 다 요약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예문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이제 어려운 문제풀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예시가 좀 더 긴 문제풀이로 들어갈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오늘 예문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뭐 가장 마지막에 빈칸이 있는 그런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풀이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빈칸풀이 조금 어렵죠? 그런데 생각을 항상 많이 하시라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어떤 게 같고 어떤 것이 다른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 이거에 대한 개념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빈칸 문제를 푸는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 한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셔가지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가진 문제들 가지고 연습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